오늘은 마름 탄탄이 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낮은 무게로 훈련하는 것도 높은 무게로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근비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홈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법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육이 붙은 탄탄한 몸인데 정말 얇고 신한 몸을 가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3회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날에는, 그 다음 5번째 날에는, 그 다음 12번째 날에는 따라서 구독자분들도 헬스장에 가기 쉽지 않다면 알려드린 루틴을 집에서 따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마름 탄탄이 되는 방법을 제가 좀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살은 빼고 싶은데 근육은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싫고, 그런데 운동은 해야 할 것 같고 정말 고민이신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기에는 근육이 너무 커져서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 아니야? 종아리 알 막 뿜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고중량을 든다고 해도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한 몸을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정말 저중량으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몸이 아니라 더 마르고 탄탄한 몸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운동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꼭 고중량으로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낮은 무게로 훈련하는 것도 높은 무게로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근비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홈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법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과하게 무게를 늘리지 않아도 사실 원리로만 따지면 우리 몸의 근섬유에 일상적인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주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 메타 분석 논문에 따르면 15RM을 기준으로 고중량 운동과 저중량 운동을 비교했을 때 저중량 운동도 횟수, 운동 시간, 세트 수를 잘 조절하면 근육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중량 고반복으로 어떻게 근육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저중량 고반복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0여 개의 근육이 존재하며 크게 두 종류, 백근과 적근으로 나뉘어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백근은 빠른 속도로 힘을 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속근이라고도 합니다. 속근은 강한 힘을 만들어내고 잘 커지는데 지구력이 조금 딸려요. 반면 지근은 약하면서 잘 커지진 않지만 지구력이 높은 근육이에요. 지근과 속근은 순차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속근이라는 근섬유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속근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강도 운동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고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고중량을 이겨내기 위해 반복 횟수의 초반부터 지근 그리고 속근 모든 근육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돼요. 고중량을 활용하게 되면 빠르게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도 속근이 동원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중량으로 저반복으로 운동을 하는 원리예요. 반대로 저중량 고반복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피로로 인한 속근의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홈트로 꾸준히 중량 없이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근육이 붙은 탄탄한 몸인데 정말 얇고 신한 몸을 가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근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지근을 활성화하면서 근육량을 늘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속근을 늘린 것만큼은 폭발적인 근육량 증대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른 탄탄한 몸이 나오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중추신경과 말초피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쉽게 풀어 말하면 중추신경은 이 지근과 속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고중량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고중량을 이겨내기 위해서 속근까지 활성화를 하는 거고요. 저중량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중추는 우리 지근한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근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말초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가벼운 무게인데도 스쿼트 하나만 하면 되는데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가 바로 지근이 전부 다 사용돼서 속근이 활성화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 중추는 속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속근섬유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중량으로 운동을 하게 돼도 결국 속근섬유까지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한 고중량 운동보다는 속근을 활성화하는 시점이 늦어서 근육을 키우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지만 탄탄하게 라인을 잡고
싶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근육량이 늘어난 한 달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 루틴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루틴으로 중상급자분들은 각자 신체 상태와 상황에 맞게 루틴을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주 3회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해당 루틴은 제가 실제로 온라인 PT에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루틴을 공유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빠르게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운동 루틴으로 구성을 했어요. 맨몸 운동은 장소의 제약이 적고 신경근 시스템의 과부하를 가해 초보자의 근력과 근비대에는 효과적이니까 꼭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방경사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온라인 PT에서도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물리치료사님께 체형 분석을 받아보면 거의 90% 이상의 전방경사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브릿지라던가 아니면 흉추 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루틴에 추가를 해주시고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을 꼭 병행을 해주셔야 해요. 첫 번째 날에는 버피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스탠드 니업, 플랭크 푸시업, 아머킹, 클라이머 그리고 아머킹과 클라이머를 합쳤어요. 굉장히 강도가 높고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루틴이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전방 경사인 분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복사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고 정지 런지, 힙 트위스터, 베어 니 탭스, 힙 리프트. 힙 리프트는 둔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둔근의 자극을 잡기가 좋아요. 그리고 푸시업, 플랭크, 클라이머 킥 이렇게 병행을 해줬고요. 세 번째 날에는 Alternate Press, Clean to Press, 90 Elbow Raise, Alternate Front Press, Diamond Press, Toe Taps, 90-90. 이게 골반 교정 운동이거든요. 90-90는 이렇게 골반 교정 운동 같은 것들도 루틴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100이면 100 골반이 틀어져 있거든요. 두 번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운동 강도를 집에서 높이기 위해서 무겁지 않더라도 가벼운 무게로 덤벨이나 세라밴드 등을 활용해서 루틴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데드리프트나 덤벨로우 같은 운동들은 초보자분들이 자세를 잡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한 번 더 자세를 잡아드렸었는데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면은 뭐 OT라던가 1회 PT라던가 라도 하셔서 뭔가 금전적 부담 없는 선에서 자세를 한번 티칭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으로 여러분들이 말려 있으면 이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하거나 어깨 운동을 하면 뭘 해도 어깨, 상부 승모근에만 자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정 운동을 병행해줘야 하고 유튜브에도 운동이 올라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운동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히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흉추를 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는 데드리프트, 덤벨 로우, 데드하고 로우, 덤벨 프론트 런지, 덤벨 백 런지. 저 같은 경우는 런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힙에 너무 좋아서. 스플릿 스쿼트, 힙밴드 스케이트, 레그레이즈 하복부, 그리고 힙브릿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날에는 폼롤러로 근막이완을 좀 해주고 흉추로 스트레칭 해줬어요. 흉추 스트레칭. 대부분은 이 흉추, 등이 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체스트 플랭크, 체스트 스퀴트. 집에서는 가슴 운동을 잘 하지 않는데 가슴 운동도 넣어주셔야 돼요. 덤벨 로우, 숄더 프레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덤벨 벤치 프레스, 오버헤드 익스텐션, 스티프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스쿼트. 그래서 굉장히 전신 복합성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날에는요. 밴드 어깨 스트레칭, 회전근개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밴드로 또 병행해주고요. 밴드 시티드 니어, 밴드 힙 익스텐션, 밴드 컬업,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 밴드 런지, 오버헤드 밴드 런지. 이 루틴의 순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맞게 바꿔서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중량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필요할 때까지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근육량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름 탄탄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날에는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랑 스쿼트를 묶어서 했고요. 사레레 프론트 레이즈, 사레레랑 프론트 레이즈랑 스위밍 이렇게 세 가지 어깨 운동을 묶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푸시업 자세에서 덤벨을 터치하거나 푸시업 자세에서 사이드 스텝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묶어서 진행을 하면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여덟 번째 날에는 백 익스텐션이랑 W 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견갑골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동작이고 기립근도 강화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밴드, 런지 니업 점프, 라인 플라이 가슴 운동 한번 해줬고 풀오버나 크로스 런지, 크런치,
바이시클 크런치 그리고 힙힌지 연습을 좀 했어요. 고관절이 굳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힙힌지나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날에는 스쿼트 웜업, 에어플레인 스쿼트, 피스톨 스쿼트 굉장히 좋은 기능성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원레그 데드리프트, 브릿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슬로우, 느리게 스몰 스쿼트를 해줬고 와이드 스쿼트를 드롭 세트로 하면서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에는요. 덤벨, 세라밴드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고 덤벨, 세라밴드로 숄더 프레스 이어서 바로 하는 거예요. 덤벨하고 세라밴드로 벤트 오버로 하고 무거운 덤벨 사용해서 가블릿 스쿼트랑 와이드 스쿼트를 병행해서 힙을 좀 강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 데드리프트랑 암컬, 백런지랑 해머컬, 레그컬, 덤벨 크런치 전반적으로 강도가 많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11번째 날에는 흉추 가동성 완화 운동, 원암 로우, 그다음 리어 델트 로우, 후면 어깨도 해주고 푸시업, 그리고 백런지 백킥, 트위스트 스쿼트, 러시안 트위스트, 익스텐디드 플랭크업. 익스텐디드 플랭크는 플랭크를 멀리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손을 멀리 짚으면 기본 플랭크보다 더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날에는 크런치 힙 어브덕션, 사이드 스텝과 홉, 데드리프트, 데빌스 프레스 이게 최고예요. 그 다음 제퍼슨 스쿼트, 터키시 게더, V 홀드, 버드도 이렇게 운동을 해줬습니다. 이 운동 루틴의 목표는 숫자를 적게 하기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려서 근육을 탄탄하게 그리고 체지방을 좀 태울 수 있게 심박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식단만 해도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줄일 수 있지만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줘야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구독자분들도 헬스장에 가기 쉽지 않다면 알려드린 루틴을 집에서 따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 방법은 힙서울에서 한 달간 진행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수강 기간이니까 함께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